노력하지 마라. 노력도 중독이다. 다산 정약용. 사람은 열심히 살아도 삶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날들이 있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분명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노력은 지나치면 중독이 된다는 점이다. 노력은 본래 귀한 것이지만 그 귀함이 마음을 압박하는 순간부터 노력은 더 이상 삶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마음을 잠그는 굴레가 된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침을 일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지만 나는 그 지침이 실은 멈추지 못하는 노력의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확인해 왔다. 사람은 노력해야 한다는 믿음에 스스로를 결박한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쉬면 무너질 것 같아 마음은 순간순간 자신을 몰아붙인다. 그래서 몸이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하고 하루가 끝나도 마음은 잠잠해지지 않는다. 나는 그 고단한 흐름이 어디에서 생겨나는지 오래 바라보았다. 노력은 처음에는 미덕처럼 보였으나 마음이 그것을 붙잡는 순간부터 사람은 자신을 놓치기 시작했다. 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노력은 목적이 아니라 강박이 되었고 이 강박이 사람을 서서히 잠식했다. 나는 이 마음의 작동을 유배지에서 뚜렷하게 보았다. 외부의 재촉이 사라진 고독 속에서도 마음은 끊임없이 나를 재촉하고 있었다. 아무도 내게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내게서 무엇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나에게서 무언가를 원했다. 그 부질없는 애씀의 움직임을 한참 바라보았다. 멈춰도 되는 자리에서 멈추지 못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깊은 피로의 근원이었다. 그 고독의 시절에 나는 내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보았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 멈추면 나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 남보다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이 마음 속에서 조용히 뿌리 내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우리는 멈추지 못하는가? 왜 노력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가?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마음을 오래 들여다보면 결국 한 가지 진실에 다다르게 된다. 노력은 두려움을 잠시 가리기 위해 쌓아올린 벽이었다. 그 벽이 높아질수록 두려움은 더 깊어졌고 깊어진 두려움은 다시 더 큰 노력을 요구했다. 이렇게 마음은 노력 중독이라는 순환에 갇히게 된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도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노력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이미 흐름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더 많은 노력을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흐름을 잃은 마음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강물이 제 방향을 잃으면 웅덩이에 고이듯 마음도 본래의 자리를 잃으면 노력은 흘러가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물기만 한다. 나는 그 고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무거움이 어떻게 삶 전체를 주저앉히는지를 수없이 목격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친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그것은 부족한 노력이 아니라 멈추지 못하는 노력 때문이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의 두려움이 사람을 무너뜨린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달은 뒤로 노력보다 먼저 마음의 흐름을 살폈다.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일이 노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음이 바로 설 때 노력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았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노력하지 말라는 것은
게으름을 권하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마음에 쌓인 두려움과 억지를 내려놓는 첫걸음이다. 노력도 중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애쓰느라 놓쳤던 길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나는 그 길을 따라 마음이 어떻게 다시 흘러가기 시작하는지, 삶이 어떻게 스스로 변하기 시작하는지를 당신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나는 노력이 왜 마음을 잠식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그 움직임을 끝까지 지켜본 적이 있다. 마음이 노력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안에서는 이미 미세한 긴장이 생겨 있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긴장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마음속에 스며들어 오는 듯한 작은 압력, 조금 더 해야 한다는 미묘한 불편함,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막연한 불안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삶에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오래도록 애쓰며 살아왔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지침과 허무, 이유 없는 공허함은 모두 그 작은 긴장의 축적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마음이 스스로를 압박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노력은 이미 방향을 잃고 있었다. 나는 그 방향 잃은 마음을 여러 해 동안 관찰했다. 마음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고, 마음의 흔들림은 다시 몸과 하루를 무겁게 만들었다. 열심히 살아도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흐름이 이미 억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었다. 애쓰는 마음은 겉으로는 열정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자신을 밀어붙이는 강박의 흐름이 있다. 이 강박이 오래 쌓이면 사람은 스스로를 잃어버린다. 나는 이 흐름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무엇을 향해 애쓰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참아내고 있는지를 묻고 또 물었다. 그러자 마음이 노력이라는 것을 붙잡는 순간부터 이미 길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되었다. 노력은 원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어야 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은 목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매달렸다. 매달림은 향함과 다르다. 향함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지만 매달림은 허우적거림이다. 나는 이 차이를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 차이를 보지 못하면 사람은 자기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스스로를 몰아붙인다. 마음이 매달린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길을 잃은 마음이 만든 노력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무너지는 힘이었다. 나는 이 무너지는 힘을 유배지에서 더욱 선명하게 보았다. 바람 하나 스치지 않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마음이 얼마나 쉽게 스스로를 몰아붙이는지 나는 알게 되었다. 외부의 요구가 사라진 자리에서 마음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마음은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자신을 재촉하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아도 자신을 단죄하며 아무도 비교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비교하는 이상한 작동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작동을 하나하나 떼어 보듯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노력은 겉으로는 성실함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은 늘 부족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는 마음은 늘 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노력은 멈출 수가 없었다. 멈추면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불안과 마주해야 했기 때문이다. 실은 불안을 피하기 위해 성실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야 노력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노력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쌓는 방패였던 것이다. 나는
어느 날 그 방패가 얼마나 무거운지 느끼게 되었다. 마음이 조금만 흔들려도 노력이라는 방패가 더 커졌고, 방패가 커질수록 나는 더 움직이지 못했다. 노력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두고 있었다. 나는 이 가둠의 구조를 보고 나서야 노력이라는 것이 본래의 위치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노력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도구였는데 어느 순간 목적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변해 있었다. 그 변질이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다. 사람이 숨이 막히는 이유는 일 때문이 아니라 노력이라는 방패가 너무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방패를 내려놓으면 마음은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방패를 내려놓는 것이 두렵다. 그 방패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어느 밤 홀로 앉아 내 마음이 왜 방패를 내려놓지 못하는지 오래 바라보았다. 그러자 방패를 쥔 손이 두려움으로 굳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면 노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노력 중독은 사실 두려움 중독이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노력하고 노력할수록 두려움은 더 깊어졌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마음은 두려움이라는 웅덩이에 빠져 있었고 노력은 그 웅덩이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움직임에 불과했다. 허우적거림은 움직임처럼 보였으나 앞으로 나아가는 힘은 아니었다. 나는 이 허우적거림을 외면한 채 살아온 세월을 떠올렸다. 그 세월 동안 나는 왜 이렇게 지쳤는지 이제서야 알 수 있었다. 지침은 몸에서 온 것이 아니라 마음의 허우적거림에서 온 것이었다. 나는 마음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노력도 제자리를 찾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마음이 흐르면 노력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되었고 그 움직임 속에서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변화는 억지의 마음에서 오지 않았다. 고요한 마음에서 왔다. 나는 이 고요의 힘을 유배지에서 배웠다. 고요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 상태였다. 억지를 놓을 때 마음은 다시 스스로의 길을 찾았다. 그 길 위에서 나는 비로소 내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마음이 바로 서자 노력은 무거움이 아니라 가벼움이 되었고 애씀은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되었다. 그 움직임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삶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았다. 열심히 살아도 달라지지 않던 삶이 마음이 고요해진 뒤에야 비로소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노력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노력은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야 할 것이었다. 마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노력은 중독이 되고 마음이 바로 서면 노력은 흐름이 된다. 나는 이 단순한 진실을 깨닫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 마음의 작동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작동을 이해하니 삶의 방향이 보였다. 나는 이제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노력은 삶을 바꾸는 힘이 아니다. 마음이 삶을 바꾸는 힘이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노력은 제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서 삶은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는 그 움직임이 얼마나 조용하고 깊은 것인지,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경험했다. 그 변화는 애쓰는 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마음에서 오고 있었다. 나는 마음이 왜 그렇게 쉽게 노력이라는 이름의 강박에 빠져드는지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마음은 본래 고요한 흐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세상의 기대와 스스로 만든 기준 앞에서
자신을 작아지게 만든다. 작아진 마음은 무엇이든 붙잡아 버티려 하고 이 붙잡음이 바로 중독의 시작이 된다. 노력 중독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다. 마음이 흐르지 못하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잊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게 된다. 나는 이 애씀의 흐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세밀하게 추적해 보았다. 그러자 마음은 자신을 인정하지 못할 때 가장 먼저 노력으로 자신을 덮으려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작은 공허가 있다. 이 공허는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틈이었다. 그 틈을 마주하면 사람은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잊기 위해 무엇이든 더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 공허를 여러 차례 마주한 끝에 그것이 결핍이 아니라 인간 마음의 자연스러운 공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깨닫기 전까지 나는 그 공허를 숨기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일을 하며 더 많은 글을 쓰며 나 자신을 계속 밀어붙였다. 그것이 노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임을 알아채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애쓰는 마음은 언제나 스스로에게 아직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더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재촉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은 이미 방향을 잃기 시작했다. 나는 마음이 왜 이렇게 자신을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관찰했다. 그러자 부족함은 사실 현실의 결핍이 아니라 비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누군가의 삶과 나의 삶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이유 없이 흔들렸고 흔들린 마음은 스스로를 의심했다. 의심은 부족함을 만들었고 부족함은 노력을 요구했다. 이렇게 비교, 의심, 노력의 흐름이 반복될 때 마음은 절대로 고요해질 수 없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비교의 그림자가 아무도 없는 고독 속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비교는 사람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스스로 피어나는 것이었다. 외부의 소리가 사라져도 마음 속의 찬양은 계속 이어졌고 나는 그 찬양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애씀을 만들고 있었다. 이 애씀은 명확한 목적도 없이 단지 스스로를 잊지 않기 위한 몸부림처럼 느껴졌다. 마음은 비어있는 공간을 견디지 못하고 무엇이든 채우려 했고 그 채움이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었다. 나는 어느 시점부터 그 채움의 움직임이 마음을 어떻게 고갈시키는지 깊이 바라보았다. 마음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노력은 더 커지고 노력만 커질 뿐 삶은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변화는 마음의 움직임이 바뀔 때 생기는 것인데 마음이 공허와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노력만 쌓아 올린다면 그 노력은 벽이 되어 흐름을 막을 뿐이었다. 나는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결국 마음이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사람은 외부의 성취만 바라보며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고 믿지만 마음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흔들리는 마음 위에 노력이라는 돌을 얹으면 돌은 쌓이기만 할 뿐 결코 앞으로 굴러가지 않았다. 나는 그 돌이 쌓여 나를 무겁게 만들었던 시절을 떠올렸다. 매일 조금씩 쌓인 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삶 전체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 무게의 정체를 보았고 그 무게는 결코 세상이 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올린 것이었다. 그러자 마음이 내게 말했다. 너는 너를 가두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을 인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인정하고 나니 마음의 움직임이 아주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애쓰지 않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었다.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마음이 어떤 흐름을 가지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유심히 살피며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자 마음은 억지를 놓는 순간 비로소 자신의 방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억지가 사라지면 마음은 가벼워졌고 가벼움 속에서 흐름이 생겼다. 그 흐름은 작았지만 분명했다. 사람들은 큰 변화를 원하지만 삶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아주 작은 흐름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그 흐름이 얼마나 조용한지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억지에서 벗어난 자리에서 아주 가느다란 길이 열리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 길은 마치 오래 닫혀 있던 방 안으로 들어오는 빛처럼 맑았다. 억지는 마음을 닫았지만 고요는 마음을 열었다. 나는 이 단순한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다행히 놓치지 않았다. 나는 마음이 열릴 때 노력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살펴보았다.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는 노력은 무겁고 경직되어 있었으나 마음이 열리자 노력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되었다. 움직임에는 억지가 없었고 억지가 사라지니 마음은 더 이상 나를 채찍질하지 않았다. 채찍이 사라지자 나는 드디어 나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다. 노력은 나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작은 발걸음이었다. 그 발걸음은 크지 않았지만 확실했다. 내가 수많은 애씀 속에서 보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 작은 발걸음이었다. 마음이 고요해지기 전에는 그 발걸음이 보이지 않았고 보이지 않으니 계속해서 더 큰 발걸음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 요구는 무리가 되었고 무리는 고단함을 만들었다. 고단함은 방향을 잃은 마음이 내게 보내는 신호였다. 나는 그 신호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외면하는 순간 마음은 더 큰 무게를 지게 되었고 그 무게는 결국 삶을 짓눌렀다. 신호를 받아들이자 마음의 움직임이 조금씩 바뀌었다. 바뀐 마음은 억지로 나를 움직이게 하지 않았고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길을 찾아갔다. 그 길은 노력 없이 생긴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마음에서 억지가 빠져나가자 비로소 노력이 의미를 찾은 것이었다. 노력은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억지에서 자유로워져야 할 것이었다. 나는 그 지점을 지나며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고도 유연한지 새삼 깨달았다. 마음이 바로 설 때 노력은 흘렀고 흘러가는 노력 속에서 삶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나는 그 흐름을 오래 지켜보았다. 그러자 내가 그토록 찾던 변화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마음의 밑바닥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 변화는 애쓰지 않을 때 더 잘 찾아왔다. 애씀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본래의 자리를 되찾았고 그 자리에서 나는 비로소 살아 있었다. 나는 마음이 애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깊이 알고 싶었다. 사람은 흔히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믿지만 나는 그 믿음이 언제나 옳지는 않다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했다. 노력은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태일 때만 작동하는 도구였다. 상태가 흐트러진 마음은 그 어떤 노력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노력은 방향을 잃은 힘에 불과했고 방향을 잃은 힘은 때로는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더욱 깊이 빠져들게 하는 무력한 움직임이 되었다. 나는 이 움직임이 마음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랫동안 살펴보았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노력은 더 큰 노력을 요구했다. 마음이 불안한 순간 노력은 불안을 가리기 위해
더 큰 애씀을 만들어냈다. 이 과정은 겉으로 보이지 않았으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명한 반복과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왜 지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하루를 버티고 또 다음 날을 버텼다. 나는 그 지침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고 싶었고, 결국 그 답은 애씀의 근원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애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애씀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스스로를 옥죄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나는 어느 날 생각했다. 왜 사람은 쉬면서도 마음이 쉬지 않는가? 왜 손을 멈추고 몸을 쉬게 해도 마음은 여전히 무언가를 향해 달리고 있는가? 그것은 마음이 멈추지 않으면 자신을 잃을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마음은 멈춤을 허락하지 않았고, 멈추는 순간 자신이 뒤처질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가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이 공포를 오래 들여다보며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공포는 실체가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지 마음의 그림자였고, 그 그림자가 사람을 끝없이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순간 그림자는 더 길어졌다. 그림자는 밝은 빛에서 생겨나듯 노력이라는 빛이 강할수록 마음의 공포는 더 깊게 드리워졌다. 나는 이러한 마음의 구조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애쓰지만 그 애씀은 오히려 자신을 해치고 있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 사실을 더 분명히 보았다. 세상이 멀어져 나를 바라보는 문이 사라진 자리에서 나는 오히려 내 마음이 더 강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느꼈다. 외부의 시선이 없는 고독 속에서도 마음은 멈추지 않았고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반성하고 더 많은 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마음을 두드렸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지혜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 목소리는 두려움에서 온 것이었다. 마음은 외부의 요구가 사라지자 오히려 내부에서 자신을 더 몰아붙였다. 나는 그때 마음의 작동이 얼마나 기묘하고도 깊은 것인지 실감했다. 마음은 외부의 억압보다 내부의 억압을 더 무겁게 받아들였다. 이 억압은 나를 고요하게 만들지 못했고 오히려 더 깊은 혼란으로 밀어넣었다. 혼란 속에서 나는 마음의 움직임을 더 집요하게 관찰했고 결국 노력이라는 것이 고요한 상태에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애쓰는 마음은 늘 긴장하고 있었다. 긴장은 마음을 굳게 만들었고 굳어진 마음은 흐르지 못했다. 흐르지 못하는 마음에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변화는 움직임의 결과인데 굳어진 마음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했다. 나는 사람들의 고통이 여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변화하고 싶어 했지만 변화의 조건인 마음의 움직임을 먼저 살피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서 더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고 그 노력은 쌓일 뿐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는 노력은 무게가 되었고 그 무게는 마음을 더 지치게 했다. 나는 이렇게 무게로 쌓여버린 노력의 구조를 보았다. 애쓰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은 성취가 아니라 무거움이었다. 그리고 그 무거움이 어느 순간 삶을 주저앉히는 압력이 되었다. 압력은 마음의 중심을 흐트러뜨리고 흐트러진 중심은 다시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순환을 만들었다. 이 순환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잃어갔다. 나는 이 순환의 끊어짐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알고 싶었다. 순환을 끊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순환을 끊기 위해
마음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다. 마음이 변하면 노력은 자연스럽게 흐름을 찾았고 그 흐름 속에서 삶은 조금씩 움직였다. 나는 이 작은 움직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움직임은 크지 않았지만 마음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 놓았다. 마음이 바뀌면 노력도 바뀌었다. 노력은 더 이상 불안에서 나오지 않고 자신을 과하게 증명하려는 욕망에서 나오지 않았다. 노력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자 흐름의 일부가 되었다. 흐름 속에서 나는 비로소 삶이 어떻게 변화하기 시작하는지 보았다. 변화는 애쓰는 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었다. 변화는 고요한 마음에 머무는 자에게 먼저 찾아왔다. 나는 그 고요의 힘을 마음속에서 수없이 경험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살아야만 한다고 믿지만 열심히 사는 것이 곧 올바르게 사는 것은 아니었다. 마음이 방향을 잃은 상태에서 열심히 사는 것은 오히려 마음을 더 먼 길로 돌리게 만들었다. 나는 이 사실을 유배지에서 가장 깊이 깨달았다. 유배지에서의 세월은 나에게 노력의 한계를 보여주었으며 마음의 흐름이 없을 때 노력은 아무리 많아도 삶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했다. 마음이 바로 서야 노력은 제자리를 찾았다. 마음이 바로 섰을 때 비로소 나는 노력이라는 것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노력은 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이 움직임 속에서 나는 새로운 길을 보았다. 그 길은 억지로 나아가야 하는 길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밝히는 길이었다. 마음이 밝아지자 나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이제서야 왜 열심히 살아도 삶이 변하지 않는지를 정확히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사람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이미 흐름을 잃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제자리에서 흔들리고 있는 동안 사람은 그 흔들림을 멈추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 그 노력은 오히려 흔들림을 더 크게 만든다. 흔들림이 커질수록 노력은 더 필요해 보였고 노력은 다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이 무거움 속에서 삶이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이 무거운 구조 앞에서 마침내 한 가지 진실을 배웠다. 마음이 바로 서야 삶이 바로 선다는 점이다. 마음이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애쓰는 것은 흐르는 물길을 막아놓고 더 많은 물을 부어 넣는 것과 같다. 결국 물은 흐르지 못하고 고이게 되고 고인 물은 삶의 고요 속에서 썩어가기 시작한다. 나는 그 고여가던 마음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을 기억한다. 그것은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억지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되었다. 억지가 사라지는 순간 마음은 자신을 구속하던 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삶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노력하지 않아도 흐르고 억지로 하지 않아도 길이 보이는 순간이었다. 나는 마음이 흐르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더 깊이 관찰해 보기로 했다. 마음이 방향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혼란스러운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방향을 잃은 마음은 스스로를 붙잡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냈고 그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억지와 노력의 과잉이었다. 처음에는 그 억지가 미세하여 잘 느껴지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아주 가벼운 긴장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긴장은 사라지지 않고 조금씩 마음 전체로 번져갔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부담감, 쉬고 있어도 쉬는 느낌이 들지 않는 불안감, 작은 실패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예민함이 모두 그 긴장의 다른 얼굴들이었다.
내가 그 긴장을 무시하던 시절에는 이런 미세한 움직임들이 모두 나를 향한 채찍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채찍질이 성장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채찍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노력은 많아졌으나 삶은 더 무거워졌고 애씀은 깊어졌으나 마음은 더 지쳐갔다. 그 지침 속에서 나는 비로소 마음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다. 나는 마음이 왜 스스로에게 억지를 만들어내는지 계속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마음은 외부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순간 스스로를 잃기 시작한다는 진실을 보게 되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자신을 중심으로 서 있어야 하는데 남의 기대나 세상의 시선에 맞추어 살아가다 보면 마음은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린다. 자리를 잃은 마음은 중심을 찾기 위해 애쓰게 되는데 그 애씀은 방향을 잃은 채 계속된다는 점에서 무력함을 가진다. 나는 내 삶에서 그 무력한 애씀을 여러 번 경험했다. 특히 유배지에서의 삶은 그 무력함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 세상과 단절된 공간임에도 마음은 끊임없이 어디론가 향하려 했고 그 향함은 실제 목적지가 없었기 때문에 고통만을 키웠다. 마음이 제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떤 노력도 길을 만들지 못한다. 나는 이 사실을 오랜 시간의 고독 속에서 뼈저리게 실감했다. 이 무력한 애씀의 근원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두려움은 마음을 흔들어 놓고 흔들린 마음은 더 많은 노력으로 그 흔들림을 감추려 했다. 그러나 노력은 두려움을 없애지 못했다. 오히려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들었다. 두려움이 커지자 노력도 더 커졌고 노력은 다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나는 이 반복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있는지를 보았다. 사람들은 자신이 왜 이렇게 지쳤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지만 그 지침은 모두 마음이 억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억지를 놓으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운 마음은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그러나 억지를 놓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사람들은 억지를 놓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생각이 얼마나 깊은 착각인지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이는가? 왜 나를 쉬게 하지 않는가? 그 질문의 답은 단순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나는 나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 마음이 나를 믿지 못하면 노력은 강박이 되고 강박은 애씀을 만들고 애씀은 삶을 지치게 한다. 마음이 스스로를 믿는 순간 노력은 자연스러워졌다.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 결과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다. 결과를 강요하지 않는 마음은 억지로 나아가려 하지 않고 흐름을 따라갔다. 나는 그 흐름 속에서 비로소 마음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소리는 억지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고요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고요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나는 그 길을 따라가며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했다.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다. 변화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순간 시작되었다. 굳어진 마음은 어떤 노력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부드러워진 마음은 작은 움직임도 크게 변화시켰다. 내가 그동안 변화를 만들기 위해 애쓰며 쌓아왔던 수많은 노력들은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 그러나 마음이 부드러워지자 작은 생각 하나, 작은 깨달음 하나가 삶 전체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이 작은 변화의 힘을 깊이 느꼈다. 사람들은
거대한 변화를 원하지만 실제로 삶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마음의 작은 움직임이었다. 억지에서 벗어나 부드러워진 마음은 흐르기 시작했고, 흐르기 시작한 마음은 더 이상 방향을 잃지 않았다. 그 흐름 속에서 나는 마음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지혜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나는 마음 속에서 자라는 이 지혜를 지켜보며 그 근원을 찾고자 했다. 그 근원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 지혜는 마음이 고요해질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본래의 성질이었다. 나는 그 성질을 흐름이라 생각했다. 흐름은 노력하지 않아도 움직였고 억지로 하지 않아도 길을 만들었다. 마음 속에 흐름이 일어나면 노력은 도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확대가 되었다. 나는 그 확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관찰했다. 마음이 흐르면 생각이 가벼워졌고 생각이 가벼워지자 행동도 가벼워졌다. 행동이 가벼워지자 삶은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이것이 바로 변화였다. 변화는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나는 그 단순한 진실을 깨닫는데 너무 많은 애씀을 쏟아왔다. 그러나 깨닫고 나니 그동안의 애씀은 마치 헛된 몸부림처럼 느껴졌다. 몸부림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았다. 허우적거림은 움직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자리에서 절망을 키울 뿐이었다. 나는 마음이 허우적거릴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여러 번 경험했다. 방향을 잃은 마음은 작은 문제에도 크게 흔들렸고 작은 일에도 깊은 절망을 느꼈다. 마음이 흔들린 상태에서 이루고자 하는 노력은 모두 실패처럼 보였고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 마음은 다시 더 큰 노력을 요구했다. 이렇게 마음은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붙였다. 나는 이 과정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다. 마음이 제 자리를 찾기 전까지 어떤 노력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다. 구원은 애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에서 왔다. 고요는 마음의 흐름이 일어나는 첫 번째 조건이었다. 고요해지면 마음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왔고 자신에게 돌아온 마음은 더 이상 외부의 기준을 향해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노력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노력은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줄여야 하는 것이었다. 줄여야 한다는 말은 게으르라는 뜻이 아니었다. 마음의 억지를 덜어내는 것이었다. 억지를 덜어내자 마음이 본래 가지고 있던 힘이 드러났고 그 힘은 노력보다 더 깊고 더 정확했다. 나는 이 힘을 믿게 되었다. 마음의 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영향은 삶 전체를 관통했다. 마음이 고요해지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더 가벼워졌고 가벼워진 일들은 이전보다 훨씬 쉽게 이루어졌다. 노력은 줄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흘러왔다. 나는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다. 사람이 변하려면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을. 내려놓음은 멈춤이 아니라 흐름이며 흐름은 억지가 사라진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마음이 부드럽고 고요해지면 삶은 마치 스스로 움직이듯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나아갔다. 나는 그 자연스러움을 오랜 시간의 고독 속에서 배웠고 그 고독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마음의 흐름을 보는 눈이었다. 그 눈을 통해 나는 이제 노력의 본질을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노력은 마음이 바로 섰을 때만 의미를 가진다. 마음이 흔들릴 때 노력은 중독이 되지만 마음이 고요해질 때 노력은 길을 만든다. 그 길은 억지가 만든 길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밝히는 길이었다. 나는 그 길을 따라가며 마침내 삶이 달라지는 순간을 경험했다.
변화는 애씀의 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의 시작에서 오는 것이었다. 나는 마음에서 억지가 사라지고 흐름이 시작되는 순간이 어떻게 사람의 삶을 바꾸는지 계속 지켜보았다. 그 흐름은 아주 작고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그 작은 움직임이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삶 전체를 부드럽게 흔들었다. 노력은 더 이상 짐이 아니었고 애씀은 무거운 의무가 아니었다. 마음이 고요해진 뒤에야 나는 스스로의 움직임을 다시 볼 수 있었다. 그 움직임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방향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나는 이 자연스러움을 오래 관찰하며 그 힘이 얼마나 깊은지 반복해서 확인했다. 사람들은 큰 변화를 원하며 큰 노력을 쏟아붓지만 정작 그 변화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작은 흐름에서 오는 것이었다. 이 작은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나는 매일 마음의 떨림을 살피며 그 속에서 생겨나는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러자 나는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진실 하나를 보게 되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삶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진다는 사실이었다. 가벼워진 삶은 움직임 자체가 다르다. 억지가 사라진 마음은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고 발걸음은 더 이상 바닥에 박히듯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무거운 발걸음으로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다. 무거운 발걸음은 마음이 스스로를 짓눌러 생겨나는 것이었다. 억지로 하는 일은 발밑부터 무거웠고 억지는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를 누르고 있었다. 발걸음이 무거울수록 생각도 무거웠다. 생각이 무거우면 세계는 흐리지 않고 단단하게 굳어버렸고 굳어진 세계는 나를 답답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 답답함을 극복하기 위해 애써왔지만 그 애씀은 오히려 답답함을 더 깊게 만들 뿐이었다. 마음의 무거움이 반복될 때마다 나는 마음의 어느 부분이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지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짓누름의 근원은 늘 해야 한다는 강박에 있었다. 해야 한다는 생각은 어느 순간 마음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그림자가 되었고 그 그림자는 나를 계속해서 무거운 삶으로 밀어넣었다. 나는 이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림자는 노력한다고 사라지지 않았다. 그림자는 노력의 그림자였기 때문이다. 노력이라는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졌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을 향해 눈을 돌릴 수 있었다. 노력이라고 이름 붙인 모든 움직임이 마음을 밝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노력은 마음을 가리고 어떤 노력은 마음을 더 흔들며 어떤 노력은 마음을 더 굳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노력의 문제는 양이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었다. 노력의 문제는 마음의 방향, 마음의 흐름, 그리고 마음의 상태의 문제였다. 나는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서 마음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어떤 노력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진실을 받아들이자 나는 비로소 노력보다 마음을 먼저 살피게 되었다. 마음을 먼저 바라보기 시작한 뒤 삶의 움직임은 달라졌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느껴지는 가벼움은 단순히 감정의 가벼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 전체가 가벼워지는 것이었다. 존재가 가벼워지자 생각도 부드러워졌고 생각이 부드러워지자 행동도 자연스러워졌다. 행동이 자연스러워지자 삶은 다시 흐름을 찾았다. 나는 이 흐름을 따라가며 마음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길을 보았다. 그 길은 억지가 만든 길이 아니라 고요함이 만든 길이었다. 고요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아차렸다. 알아차림은 노력의 대체물이 아니었다. 알아차림은 노력보다 앞에 있는 근원적인 움직임이었다. 마음이 알아차리는 순간 노력은 방향을 얻었고 그 방향 속에서 삶은 의미를 되찾았다. 나는 마음이 알아차림을 얻는 순간을 깊이 관찰했다. 알아차림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다.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졌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었다. 억지와 긴장이 사라진 뒤에야 마음은 본래의 자리를 드러내었고 그 자리에서 마음은 자신이 흘러가야 할 방향을 보았다. 나는 그 방향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마음이 보여주는 대로, 마음이 말없이 가리키는 대로 따르기만 했다. 그러자 노력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찾아갔다. 노력은 더 이상 무거움이 아니라 흐름이 되었다. 흐름이 되자 노력은 나를 지치게 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참된 노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참된 노력은 마음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움직임이었다. 이것은 억지와는 전혀 다른 결이었다. 억지는 마음을 닫았고 참된 노력은 마음을 열었다. 열린 마음에서 나온 노력은 단단하지 않고 부드러웠으며 부드러움 속에서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이 부드러움의 힘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 억지로 이루려 했던 일들은 어려웠으나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자 오히려 쉽게 풀렸다. 마음이 고요해진 뒤에 이루어진 일들은 마치 원래 그렇게 흘러가야 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나는 이 자연스러움 속에서 마음의 근본적인 지혜를 다시 보게 되었다. 마음은 자신이 흐르는 길을 알고 있었고 그 길은 억지가 아니라 고요함에서 드러났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로 더 이상 억지로 나를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억지를 줄이자 마음이 살아났고 마음이 살아나자 삶도 살아났다. 그 살아남은 삶에서 나는 오래도록 잊고 있던 가벼움과 평안을 느낄 수 있었다. 평안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으로 얻는 것이었다. 나는 그 내려놓음이 진정한 시작임을 깨달았다. 내려놓는 순간 마음의 웅덩이는 말라가기 시작했고 웅덩이가 말라가자 삶은 다시 흐르는 물길이 되었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마음의 고요가 노력보다 앞서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이 먼저 길을 열어야 노력은 그 길을 따라 흐를 수 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노력은 벽을 만들 뿐이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노력은 길을 만든다. 그 길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밝힌 길이다. 나는 그 길에서 비로소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 애써야만 살 수 있다고 믿던 나의 과거는 마음의 흐름을 이해한 뒤 완전히 변했다. 흐름 속에서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었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 고통을 견딜 필요도 없었다. 마음이 바로 선 상태에서는 내가 나 자체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충분함이야말로 노력의 끝이 아니라 노력의 시작이었다. 마음이 충분해야 노력도 충분해졌다. 나는 이 충분함을 마음 속 깊이 느끼며 비로소 삶이 자신을 다시 펼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소리는 지나치게 애쓰던 시절에는 들리지 않았던 소리였다. 고요함 속에서만 들리는 그 미묘한 소리가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었다. 나는 마음이 고요해지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마주하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음이 억지로부터 벗어나고 흐름을 되찾고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을 걸어갈수록 마음은 서서히 더 깊은 차원의 움직임을 드러냈다. 그 움직임은 삶의 겉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근본적인 체질이 변화하는 것이었다. 마음의 체질이 변할 때 삶은 비로소 변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관념이나 깨달음의 순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마음을 오래 바라보고 마음을 차분히 다루며 마음을 억지해서 해방시키는 과정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변화였다. 나는 이 변화를 지켜보며 마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깊고도 미묘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작동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왜 삶 전체를 바꾸는데 중요한지를 점점 더 깨달았다. 마음이 체질적으로 변하기 전까지 사람은 자신이 왜 지쳐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하루가 무겁고 생각이 무겁고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대부분 마음이 억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억지는 마음을 굳게 만들고 굳어진 마음은 흐르지 못한다. 흐르지 못하는 마음은 작은 자극에도 크게 흔들린다. 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잘 알고 있다. 유배지에서 나는 세상과 멀어졌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끝없는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다. 억지는 사람과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 억지를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마음은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마음이 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마음이 자신을 믿고 스스로의 흐름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뜻이었다. 그 순간 마음은 애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며 살아가는 상태로 옮겨갔다. 흘러가는 삶은 억지로 이루어진 삶과 완전히 달랐다. 억지는 결과만을 향해 뛰어가게 만들었고, 흘러가는 삶은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하게 만들었다. 억지는 나를 좁게 만들었고, 흐름은 나를 넓게 만들었다. 억지는 작은 실패에도 마음을 무너뜨렸고, 흐름은 실패조차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이 차이를 몸으로 경험했다. 유배지에서의 삶은 처음에는 무거웠으나 마음이 고요해지자 그 고독조차도 나를 짓누르지 않았다. 모든 것은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졌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 세상은 벽이 되었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세상은 길이 되었다. 나는 이 변화를 보며 마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꼈다. 이 마음의 변화는 노력에 대한 관점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예전에 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음의 체질이 변화한 뒤에는 결과는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흐름이 자연스러워지면 노력은 그 흐름의 확장일 뿐이고, 그 확장은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다. 움직임이 자연스러울 때 삶은 더 부드럽게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변화를 보며 진정한 성장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깨달았다. 마음이 바로 서면 행동도 바로 서고, 행동이 바로 서면 삶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마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는 생기지 않았다. 그 이유는 마음이 흐르지 않으면 노력은 막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마음의 흐름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것은 변화는 쥐어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이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억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고요의 시간이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찾아왔다. 억지로 돌리는 물레에서 실이 거칠게 뽑히듯 억지로 만들어낸 변화는 오래 가지 못했다. 그러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변화는 마치 자연이 계절을 바꾸듯 조용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나는 이 자연스러움 속에서 마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다시 발견했다. 마음은 억지로 움직일 때 약해지지만
고요 속에서 흐를 때 강해진다는 진실이었다. 나는 마음이 강해지는 이 과정을 반복해서 바라보았다. 강해지는 마음은 외부의 인정이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자신을 꾸짖지 않았고 자신을 강제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았다. 대신 지금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인정했고 그 인정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여유를 얻었다. 여유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고 부드러움 속에서 힘이 자라기 시작했다. 나는 이 내면의 힘이 노력 이상의 힘임을 깨달았다. 외부의 성취는 쉽게 무너졌지만 내면의 힘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내면의 힘은 삶 전체를 지탱해 주었고 그 힘 속에서 나는 다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었다. 나는 마음이 이렇게 강해지는 과정을 통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관찰했다. 삶은 억지로 바꾸려 할 때에는 변하지 않았고 마음이 흐름을 찾을 때 비로소 움직였다. 마음의 움직임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삶의 움직임이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려고 하면 삶은 언제나 막히고 무너졌다. 나는 이 원리를 이해한 뒤로 바깥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마음의 흐름을 먼저 살피게 되었다. 마음이 흐르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렸고 마음이 흔들리면 문제는 더 복잡해졌다. 외부의 문제는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였다. 그 거울을 보며 나는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나는 더 이상 노력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 노력은 마음의 흐름을 돕는 수단이 되었고 더 이상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절대적인 도구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노력은 마음을 움직여야 힘을 얻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노력은 오히려 마음을 지치게 한다는 사실을. 억지로 살아가는 삶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흐름은 자연의 법칙과 닮아 있었고 자연의 법칙은 억지에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 억지로 삶을 밀어붙이던 시절에는 평안을 느낄 수 없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평안은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왔다. 그 평안 속에서 나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 마음이 흐르는 길 위에서 삶은 더 이상 무거움이 아니었다. 삶은 흘러가는 경험이었고 흐름은 나를 더 깊은 자리에 이르게 했다. 마음이 억지에서 벗어나 흐름을 찾는 순간 나는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마음이 흐르는 법을 배우는 긴 여정을 지나오며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깨닫게 되었다. 사람이 자신을 괴롭히는 대부분의 고통은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 일으킨다는 사실이었다. 노력은 분명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지만 그 노력조차도 방향을 잃으면 마음을 무너뜨리고 삶을 흐리지 못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믿어왔으나 결국 그 믿음이 내 마음을 더 강하게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은 채 쌓아 올린 노력은 단단한 벽이 되었고 그 벽은 나를 가두는 또 하나의 감옥이었다. 이제 나는 그 감옥을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 그 길은 더 애쓰는 길이 아니라 억지를 내려놓고 마음이 스스로 흐르게 하는 길이었다. 나는 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밤을 홀로 견뎌야 했다. 외롭고 막막한 자리에서 마음은 나를 여러 번 흔들어 놓았고 나는 그 흔들림 속에서 끝없는 분투를 반복했다. 그러나 마음의 흔들림 속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노력은 마음을 앞세울 때만 힘을 갖는다는 점이었다. 마음이 앞서지 않으면 노력은
삶을 지치게 하는 무거운 짐이 되었고, 마음이 앞설 때 노력은 삶을 가볍게 움직이는 작은 바람이 되었다. 나는 이 바람을 여러 번 경험했다. 흐름 속에서 움직이는 노력은 나를 지치게 하지 않았고, 잔잔한 물결처럼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억지가 사라진 마음은 삶에서 불필요한 무게들을 하나둘 내려놓았고, 내려놓는 만큼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 길은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었고, 나 자신이 억지로 만든 것도 아니었다.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저절로 드러난 길이었다. 나는 이제 마음이 스스로 길을 드러내는 순간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관찰과 번민 끝에 얻어낸 결론이었다. 고요 속에서 마음은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았고, 그 넓어진 시야 속에서 삶의 문제들은 더 이상 벽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문제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자 문제는 더 이상 나를 옭아매지 않았다. 마음이 넓어지면 문제도 넓은 세계 속의 작은 점처럼 자리 잡았고, 그 점은 더 이상 나를 흔들 힘을 잃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마음의 고요는 조건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능력은 애쓰지 않아도 마음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키는 힘이었다. 나는 이 고요의 힘을 당신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억지로 나를 밀어붙이는 삶은 어느 순간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마음의 흐름을 따르는 삶은 지치지 않는다. 흐름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가벼운 마음은 삶을 잔잔하게 움직인다. 나는 이 잔잔함이야말로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잔잔한 마음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삶의 진실을 다시 마주할 수 있다. 그 진실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삶은 이미 충분히 의미 있다는 단순한 깨달음이었다. 이 깨달음 속에서 나는 더 이상 과한 노력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게 되었다. 노력은 자연스럽게 필요한 만큼만 남았고, 남은 노력은 고요한 마음 속에서 더 큰 힘을 발휘했다. 이제 나는 말할 수 있다. 노력하지 말라는 말은 게으름의 권유가 아니라 마음을 먼저 세우라는 가르침이다. 마음이 바로 서면 노력은 그저 삶의 일부가 되고, 마음이 흐르면 삶은 자연스럽게 나아간다. 애써 얻으려 했던 모든 것들은 마음이 고요해진 뒤에야 비로소 손에 들어왔다. 나는 이 진실을 당신과 나누고 싶다. 당신의 마음에도 억지로 쌓아 올린 무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무게는 내려놓을수록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가벼워진 마음은 또 다른 삶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노력보다 더 근본적인 힘이 마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그 길을 이미 걸어왔다. 당신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삶은 스스로 바뀌기 시작한다.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이 자신의 진짜 속도를 찾기를 바라며, 나는 오늘의 긴 사유를 여기서 조용히 내려놓는다. 마음이 당신을 이끌 것이고, 당신은 마침내 애씀을 넘어선 삶의 흐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그 흐름이 당신의 내면에서 잔잔하게 이어지기를 조용히 바란다. 이것으로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소. 긴 이야기를 지금까지 묵묵히 함께 해준 그대에게 고마움을 전하오. 나 정약용의 이야기가 그대에게 미약하게나마 삶을 다시 비추어 보는 성찰의 불씨가 되길 바라오. 나 다산 정약용은
그대를 위해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이니 다음 자리에서 다시 마주할 날을 고요히 기다리겠소.